사랑하면서도 늘 도망칠 준비를 하는 사람들,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듯한 당신의 연인, 혹시 당신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도망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지켜본 아픈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한 심리, 회피형 성격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단순히 연애의 어려움을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회피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함께 이해하고 이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해법과 따뜻한 공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보편적인 인간 심리 현상이니 오늘 저희와 함께 관계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소중한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듯한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먼저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존재하는 회피형 성격이란 대체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이나 당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피형 애착은 말 그대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애착 유형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애착 방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 맺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회피형 애착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시작은 대부분 아주 어릴 적 경험, 즉 양육 환경과 부모님과의 애착 형성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일관성 없는 반응이나 무관심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감정적인 위로를 필요로 할 때 부모가 자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나 요구에 대해 부모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며 독립심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감정 표현을 약함으로 치부하며 억압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점차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은 약한 행동이다라는 믿음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성인들은 관계 속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곤 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극도의 독립성 강요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마치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 깊은 내면의 두려움, 즉 타인에게 의지했다가 실망하거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다가오려 하면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는 경향을 보입니다.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은 복잡한 감정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도 회피형 성격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가 다가오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쌓든 마음을 닫아버리는 모습이죠. 이런 행동들은 결국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이지만 안타깝게도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심리학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쉬운 언어로 풀어보니 혹시 바로 나 또는 내 주변 사람의 이야기구나 하고 무릎을 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회피형 성격은 결코 특별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린 시절의 경험이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하나의 애착 유형일 뿐이죠. 이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의 정체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회피형 성격이 실제 연애 관계에서 어떤 문제들을 야기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여정,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지난 시간에는 해피형 애착의 뿌리와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제 이들이 실제 사랑이라는 관계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 복잡한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다가오려 할 때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것 같다는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피형 성향을 가진 이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마치 투명한 벽을 세운 듯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죠.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려는 시도일지 모르지만 파트너 입장에서는 깊은 상처와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정한 눈빛이나 가벼운 스킨십조차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의 손길을 피하거나 대화 중에도 시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죠. 그렇다면 불편한 상황이나 감정적인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회피형 성격의 사람들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거나 아예 대화의 자리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를 피하듯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른바 잠수를 타며 연락을 끊고 홀연히 사라지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파트너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에 혼자 힘들어하는 파트너들이 많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하는데 결승선이 계속 멀어지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을까요? 사실 회피형 성격의 사람들도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친밀함이 주는 행복만큼이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속박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큰 것이죠. 사랑하고 싶지만 동시에 도망치고 싶은 모순적인 감정 속에서 갈등합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후회하며 그때 좀 더 용기를 낼 걸 하고 아쉬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다시 관계를 시도하기보다 또다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하곤 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결코 파트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회피형 파트너와 건강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친밀감을 쌓아 올리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비난 대신 이해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깊은 내면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주는 것이죠.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는 질문 대신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저럴까? 라고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대방이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친밀감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피형 성격의 사람들은 갑작스럽고 강렬한 친밀함에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새끼 길고양이에게 다가가듯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죠. 거창한 사랑 고백이나 끈끈한 유대보다는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소소한 순간들, 예를 들면 조용한 산책이나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처럼 부담 없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늘려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쪽지처럼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고요. 또한 파트너 자신의 감정 표현 방식을 조절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한 감정이 들 때 격렬하게 따지기보다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난다보다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공간과 속도를 존중하되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의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니라 점진적인 노력과 섬세한 이해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여정은 인내를 요구하지만 그만큼 깊고 단단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파트너의 꾸준한 노력과 섬세한 이해가 관계의 단단한 토대를 다지는 일이라면 회피형 성격의 당사자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은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과 같을 겁니다.
이제는 회피형 성향을 지닌 분들이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변화를 위한 용기를 내어 진정으로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볼 때가 되었죠. 관계의 변화는 결코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니니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분들은 종종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어색해하거나 심지어 약점처럼 여겨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어릴 적 자신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외면받거나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경험이 무의식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기쁨, 슬픔, 불안, 분노, 그리고 사랑과 같은 모든 감정은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자연스러운 일부이자 삶의 중요한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마치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듯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담담하게 인정해주는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정의 존재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변화는 놀랍게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 속에서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회피형 애착의 뿌리는 대부분 유년기의 양육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부모님과의 애착 형성 과정에서 충분한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감정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기억들이 지금의 관계 패턴을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일 겁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프고 불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상처의 근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지금의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섬세한 도움을 받는 것이 이 여정에 큰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회피형 성향을 지닌 분들은 친밀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사랑 고백이나 맹목적인 신뢰를 요구하기보다는 함께 조용히 영화를 감상하거나 각자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처럼 부담 없는 순간들을 자주 만들어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고 나의 속도를 이해해 준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한 작고 안전한 성공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비로소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용기를 내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회피형 성격의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대한 혁명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끈기 있는 과정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라면 불편해서 피했을 갈등 상황에서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하고 먼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용기 있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혹은 파트너에게 오늘 함께한 시간 덕분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고마워요.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함께 산책하며 먼저 손을 잡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친밀감의 표현을 시도해보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감정이 밀려올 수 있지만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쌓이고 쌓여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회피형 성격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성격이 아닙니다. 단지 사랑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내면의 작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설 때 비로소 견고했던 마음의 벽은 부드럽게 허물어지고 진정한 친밀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인내심과 섬세한 노력을 요구하지만 그만큼 깊고 단단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피형 애착은 비단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 심리 현상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연애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며 우리 삶의 전반적인 행복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지혜가 될 겁니다. 완벽하게 이상적인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자신과 타인을 향한 깊은 이해와 진심 어린 노력은 분명 더 깊고 풍요로운 사랑과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어줄 거예요. 사랑은 결국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변화를 위한 작은 용기를 꾸준히 내는 이들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